대략적인 대표적인 기관이라면 경찰, 뭐 소방, 선관 이런 데가 다 같이 이렇게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관 상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그렇고 경찰 쪽에 많이 치중을 했었고 소방 쪽에 많이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후반기에는 상임위를 농정해양수산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김상남 의원도 지금 농정위원장이시잖아요. 좀 겹쳐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더더욱이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정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항들이 아마 저희 상임위에 다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 있죠, 수산업 있죠, 그 다음에 산림, 뭐 농진청까지,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해경. 이게 그러니까 저희 산하기관이 한 100개가 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해당되고 포함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사안을 보면서 우리 그 산림 쪽에 임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잘 몰랐어요. 근데 꾸준히 신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산불이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그런 것부터 나와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참 그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작년에 하면서 우리가 양곡관리법 또 많이 들어보셨죠? 양곡관리법.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소비하고 남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정부가 수매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뭐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어떤 것이 효과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또 효용적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양곡관리법의 지금 골자가 뭐냐면은 3% 5%를 규정해가지고 그 농산물의 가격이 3% 이하로 떨어지거나 생산량이 5% 이하 5% 이상 증가하거나 하면은 거기에 잉여 농산물을 정부가 수매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뜻 자체는 나쁘지 않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난번에 90만 톤 수매했잖아요. 이거는 시장의 논리만을 따진 거지 어떤 법과 규정에 대해서 생각 안 한 겁니다. 우선 많이 적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법으로 규정하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예측되는 겁니다. 만약에 3%에 미치지 못하고 2.8이나 2.9%에 미쳤을 때는 그걸 과연 사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5%보다 밑에 4.9나 4.8에 걸렸을 때는 그럼 어떡할 것이냐. 이게 이제 법으로 규정하면 제 생각에는 법으로 3% 5% 규정하면 절대 그 매입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시장 논리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대응한다고 하면은 4.9나 5나 비슷하니까 그건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저희가 이제 민주당하고 같이 치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냥 규정하자. 3% 5%. 우리는 그게 아니라 시장 논리에 우리가 대응하자. 그래서 이 부분 가져왔는데 지금까지도 아마 우리가 일이 안 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금년도에는 해결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단계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해결할 과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해수 그 이대준 사건에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그 월북이 자진 월북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실족이거나 또는 뭐 투신이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논리에 맞지 않는 부분 두 가지 제가 아주 강하게 그 국감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이거거든요. 그 사람이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그 당시에 그 해류가 서남해로 흐르고 있었는데 그것을 역행해서 라이프 자켓을 입고 38km를 수영해서 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능력으로 안 됩니다. 저도 해양훈련을 받아본 사람이지만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 그 당시에 해수의 온도가 21도에서 23도 사이인데 거기에서 40시간을 표현하면서 살아 있었다는 건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정도의 수온에서는 3시간을 버티기가 힘들고 3시간 이후는 생사를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21도 정도의 수온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여러분들 목욕탕 가보셨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 사우나하고 뛰어들어가는 냉탕 있잖아요. 그 냉탕의 온도가 18도에서 20도입니다.
그찬 이거 막 못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추워요. 근데 거기에서 40시간을 표류하면서 살아있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굉장히 부딪히는 게 많고,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장 작년 우리가 논쟁을 벌면서 기억에 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 그 경험담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난해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역의 예산을 저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저희 예산위원회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변에 다른 지역하고 따지면 거의 뭐 배 이상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이것은 국비 사업이 우리가 많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효과는 발생했다고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 5,300원인가 그 정도 우리가 구체적인데 포천에 큰 것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한 6개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옥정하고 포천의 광역철도 7호선 연결되잖아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총 예산이 사업비가 1조 3,370억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1조 3,370억 원인데 이 중에서 금년도에 확보한 설계비가 45억 원을 정부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철원하고 아주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지역의 고속도로를 끝까지 놓게 하고 있는데, 포천에서 철원까지 고속도로 연결하는 사업에 돼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기 위해서 23년도에 사전 타당성 실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3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는 우리가 그 경부 고속도로 연결되면서 세종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통일 한국 시대를 바라본다면 원산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더불어 갈 수 있는 철원까지는 빨리 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예산을 저희가 아주 좀 심한 논쟁 끝에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작지만은 작은 것은 시작의 의미이기 때문에 예산의 금액하고는 별개의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립수목원 이 노시설 개선들은 이거는 저희가 고집스럽게 이번에 뒷받침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수목원이 전국에 4개가 있습니다. 근데 광릉수목원이 대표적인 수목원이에요.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가정원원에서 관리하는 게 봉화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세종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평창에 하나 있는데 그건 정원원에서 관리하는 거고, 이것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관리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림청장한테 국감 동안에 많은 질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번에 확보한 금액이 366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립수목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 예산이 됩니다. 이 중에 금년도에 실시 설계 용역을 내가지고 12억 8,800만 원을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입이 돼서 설계를 다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이 사업 시작되는 겁니다. 이번 설계에서. 그래서 국립수목원은 한번 탈바꿈을 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 화도 고속도로 이제 끝까지 왔는데요. 요번에 마지막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말에 이제 준공하게 되는데, 나머지 그 예산 5,382억 5천만 원을 이번에 전액 다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도로에 대해 가지고는 금년 말에 다 완공이 되게 되고요. 여기 우리가 매번 참 말이 많았죠. 여기에 이제 정상적인 명칭은 포천 군내 내통간의 국지도 건설인데 수원산 터널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026억 원이죠. 그 중에 21년도에 이미 착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비하고 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22억 1,100만 원 이번에 또 따로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28년도에 준공인데 이것은 좀 더 땡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고속도로도 조기에 착공했듯이 그런 단계를 좀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하고 이제 도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 이동면에서 철원군 서면까지 국도건설 어서 오세요. 322억 들어가는 공사인데 여기서 27억 8,700만 원을 이번에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27년도에 완공하게 된 그런 공사 아주 큰 것만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제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좀 봐주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쭉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의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 가면서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육군단 부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품으로 가져오고 환원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저희 사무실이 국회 사무실에서 국방부하고 협조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27만 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천 시위지가 한 8만 평 가지고 27만 평. 그래서 우리가 폭넓은 그런 대처 방안을 가지고 우리가 공개하라 이렇게 서로 이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그런 답을 줬습니다. 포천 시민들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작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생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이 부대 재편이 일어났으니까 육군단 부지를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포천시에다가 내각이든 사령이든 어떤 행정은 이제 다 넘겨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가능한 얘기로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우리 포천시와 의회 또 국방부의 상생 형체에 대해서는 이미 1차 회의를 개최했고 지속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대충 이것을 있습니다.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신경 바짝 쓰고 시민들의 기대에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오늘 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조금 더 드신 것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우리 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